어제 서울 강남에서 90대 노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행인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는 만큼 비슷한 사고도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소식이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주기적인 운전 적성 검사 등 자격 요건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냥 좀 약간 규제 같은 게 좀 따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위험하죠. 불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운전이라는 게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니까.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은 최근 5년 사이 50% 가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일법 제안 우리가 만드는 세상 임지웅입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운전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오래 자가운전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실제로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가용 시각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측면이나 후방에서 출현하는 장애물에 대해서는 대처가 어렵다고 합니다. 종종 고령 운전자의 사고 소식들을 접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국민입법 제안 우리가 만드는 세상에서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입법을 제안한 시민을 만나보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입법 제안자를 만나봤습니다. 분께서 네.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난 건가요? 저기 지금 보이시는데 건널목 쪽에서 사고가 나셨는데 그때 고령자 분이셨던 것 같아요. 상대방 측이. 그래서 아무래도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사고를 당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쪽 건널목에서. 네. 실제로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 대부분은 운전 시 발생한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고령 운전자의 경우 노화로 인해 동체 시력 저하가 발생하면서 운전 중 생기는 돌발 상황 대처에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인 고령 사회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고령 운전자도 자연히 증가하게 되었는데 고령 운전자의 경우에는 신체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서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좀 어려워져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최근 5년간 48%나 급증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런 사고를 막거나 대비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약간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연세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주기가 지나면 이제 갱신을 해야 되는 이제 사실 면허장에 가서 시험을 다시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솔직히 그런 분들은 좀 미디어나 그런 걸 접하시지 않으니까 모를 수도 있으니까 집으로 이제 좀 그런 게 나오는 서류 같은 게 갱신 받아야 된다는 어느 정도 이런 규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실제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 비율이 최근 7년간 무려 8배나 급증했습니다. 고령자가 늘어서 사고가 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사고율 개념으로 봤을 때 면허 소지자당 사고 건수 이렇게 보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수치다 이렇게 보는데 다른 타 연령에서는 많이 줄었어요. 20%, 30%. 그래서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고령 운전자 사고가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체적인 건수뿐만 아니라 사고율 자체도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이 늘어난 배경에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중 생계로 운전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점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택시 운전자의 현황을 보면 지난 5년 새 70% 넘게 증가했고요. 고령 화물 운전자의 수도 비슷하게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고령 운전자의 상당수가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생계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강제로 운전을 못하게 하기보다는 보행자와 고령 운전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는 택시와 화물 차량이 가득한 도로, 일반 보행자 입장에서는 걱정되겠죠. 택시기사 같은 경우에 네.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잖아요. 제 입장이라면 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 것 같아요. 이제 고령 운전자가 늘기 때문에 옛날에 보면 이제 고령 운전자가 적었을 때는 그 사람들 좀 배제시키면 되겠다 하는데 이제 일상이 이제 고령자거든요.
지금 고령 운전자 면허 소지자가 10% 정도 되는데 5년 뒤면 20%, 30%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언제까지 뽑아내고만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중에 위험 운전자를 빼내는 거는 물론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적성검사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인지기능검사를 받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능력검사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실버마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올해 이제 적성 검사 기간이 도래한 75세 이상 운전자분들이십니다. 우선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 검사 시 운전 능력 검사와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실버 마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사업용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 검사를 통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사업용 고령 운전자를 위한 검사입니다. 순발력이 떨어져가지고 아는 것도 제 시간에 타치를 못해가지고 놓친 경우도 있고 저는 겨우 합격은 했나 본데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한두 번 하고 이제 포기를 할까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배부 중인 실버마크는 현재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인지기능 검사를 받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양보를 해야죠. 내가 먼저 양보를 해야죠. 고령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주의를 담은 노력인 겁니다. 물론 규제도 중요한데 규제에 대응하는 인센티브가 분명 주어져야지 그 규제가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바우처라든가 전용 고령자 전용 택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지자체 예산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확보가 이제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예산이 확보가 병행이 돼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고 그걸 수행하는 업계의 노력이 같이 이제 삼박자가 맞춰져야지 이게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한다면 정책은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입법 제안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들의 배려와 양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하지만 고령 운전자 중 상당수가 영업용 차량을 운행한다는 점을 감안해 강제적인 운전 불가보다는 사회 구성원들의 배려와 양보, 그리고 국가의 적절한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